안녕하세요, 정 실장입니다. 오늘은 제품 촬영 같은 걸 할 때 뒷배경을 많이 쓰는데 그 뒷배경을 TV 화면 같은 걸 이용해서 촬영하는 걸 보여드려 볼까 합니다. 이런 TV 화면 같은 것도 되고 작은 제품을 찍을 땐 일반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것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화면이 큰 게 촬영할 때 수월하기 때문에 저는 TV 화면을 이용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녀석은 이놈인데 이게 실은 TV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니터도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벤큐에서 나온 65인치짜리 전자칠판이에요. 모델명이 RM6502K입니다. 전자칠판이 뭔지 아시죠? 회의할 때도 쓰고 교육 같은 거 할 때도 쓰고요. 요즘에는 화상회의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씁니다. 중요한 게 얘는 4K까지 지원이 돼요. 물론 뒷배경으로 쓸 때는 아웃포커싱이 되기 때문에 해상도가 그리 높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제품이랑 화면이 가깝게 붙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오늘 이 벤큐 전자칠판에 이미지를 띄워서 뒷배경으로 쓰면서 촬영을 해볼 건데, 이런 모니터 같은 걸 뒷배경으로 활용해서 촬영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과 저 정 실장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촬영할 제품은 운동화고요. 운동화 끈이 공중에 떠 있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철사로 고정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제가 이미지를 USB에 담아서 전자칠판에 꽂아놨습니다. HDMI 같은 선으로 컴퓨터랑 직접 연결해서 이미지를 띄울 수도 있는데 저는 선 같은 게 걸리적거려서 그냥 USB에 담아서 꽂아놨어요. 그 이미지를 띄워놨고요. 자, 이미지를 한번 보면 뭐 이렇게 터치로도 되는데 그냥 뭐니까 저는 그냥 리모컨으로 할게요. 보시면 이런 이미지도 있고 이런 단색 배경도 제가 몇 가지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라데이션 같은 것도 있죠. 주로 제품 촬영 같은 거 할 때 쓰는 뒷배경이 종이로 된 색배경지 같은 것도 많이 쓰고, 그리고 소품 같은 걸 이용해서 세트를 만드는 경우도 많죠. 원래 이런 단색 배경 같은 건 종이로 된 색배경지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색이란 게 수천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종이 배경지를 다 살 수도 없는 거고, 또 종이 색지란 게 한두 번 쓰면 찢어지거나 구김이 가서 몇 번 못 쓰고 버리고 또 사야 돼요. 근데 이런 모니터를 쓰면 뭐 이런 단색 그라데이션 같은 것도 있고, 그냥 포토샵 같은 걸로 내가 직접 만들어서 그냥 화면에 띄우면 돼요. 그럼 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모니터가 정말 편한 게 색이 마음에 안 든다고 뗐다 붙였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색지 바꾸는 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그냥 화면만 바꿔주면 끝. 엄청 편하죠. 원래 이런 배경 쓰려면 포토샵으로 합성하든지 프린트해서 종이 배경지처럼 그냥 붙여야 되거든요. 돈도 돈이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엄청 불편해요. 물론 모든 배경을 이런 화면으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뒷배경에 제품의 그림자가 비춰야 되는 그런 컷이라면 못 쓰는 거죠. 또 하나, 그 조명의 빛이 이 화면에 반사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자체가 무광이긴 한데 그래도 조명 치는 각도에 따라서 조명이 화면에 반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조금 제약이 따라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야 되고, 그래도 뭐 활용성이 엄청 좋은 시스템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촬영을 해볼 건데 이미지는 이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테스트 촬영은 다 끝났고요. 이제 이런 TV나 모니터 같은 걸 뒷배경으로 활용할 때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모니터를 꺼 놓을게요. 이 모니터를 끄고 촬영하는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깐 꺼 놓을게요. 자,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사항이 이 제품을 세팅할 때 모니터랑 조금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리를 띄워놔야지만 조명치기가 수월합니다. 제품이 너무 모니터랑 가까우면 라이팅을 쳤을 때 모니터에 이게 반사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거리를 띄워놓는 게 수월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되도록 작은 광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스누트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큰 광원인 소프트박스를 쓴다고 했을 때는 그것 또한 소프트박스가 화면에 비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작은 광원을 쓰는 거고, 만약에 소프트박스를 써야 된다면 너무 가깝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조금 떨어져서, 그래야 화면에 반사가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소프트박스를 안 쓰는 이유가 저는 조명을 좁게 여러 개를 써서 입체감을 살려주는 걸 좋아합니다. 이거는 제 촬영 스타일이긴 한데 소프트박스를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조명을 좁은 면적으로 써서 여러 개를 씁니다. 그래서 부분 입체감을 살려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프트박스를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소프트박스를 쓸 때는 화면에 비치지 않게 조금 멀리 떨어져서 조명을 쳐줘야 된다. 그것만 아시면 되세요.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세팅을 해놨으니까 먼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모니터 꺼져 있는 상태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왔죠.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부분이 이거예요. 저기 반사 걸렸죠.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테스트 볼 때 최대한 피한다고 피했는데 그래도 좀 걸렸어요. 이런 부분이야 포토샵에서 지우면 되니까 신경 안 쓰겠습니다. 자, 이게 모니터 안 켜고 찍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모니터를 켜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 이미지 쓴다 그랬죠. 자, 모니터 켜고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자, 이게 좀 전에 모니터 끄고 찍은 거, 지금이 모니터 켜고 찍은 거, 끄고 찍은 거, 켜고 찍은 거. 여러분 보이시죠? 이 모니터가 생각보다 밝게 안 나와요. 아주 흐리게 나왔죠. 지금 현재 제가 감도 100에 조리개 10, 셔터 스피드는 200분의 1초로 찍고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 이 모니터는 지속광이에요. 우리 일반 가정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형광등보다 더 약한 불빛입니다, 이게. 근데 저는 지금 순간광을 이용해서 제품을 촬영하고 있는 거죠. 현재 제 카메라는 이 순간광의 밝기, 즉 이 순간광의 노출값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밝기는 순간광 노출값에 맞춰져 있는데 이 모니터는 지속광이라서 엄청 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밝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영상에서야 모니터가 되게 아마 밝게 나올 거예요. 근데 사진상에는 현재 이 카메라의 노출 세팅 값의 조리개 셔터 스피드 감도는 이 순간광에 맞춰져 있어서 이 빛이 약한 모니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순간광과 지속광의 노출 차이는 아주 크다. 지속광이 훨씬 약하다. 근데 이 순간광과 지속광을 같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셔터 스피드를 낮춰주면 됩니다. 셔터 스피드를 낮춘다는 건 장노출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저는 200분의 1초로 찍고 있었는데 이 모니터를 밝게 하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낮춰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이 모니터를 밝게 하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낮춰주면 지금 세팅해 놓은 값보다 훨씬 밝게 나오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카메라 수동 모드를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거의 매번 영상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카메라 수동 모드에 관한 영상 올린 게 있거든요. 그거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수동 모드 영상을 꼭 보시고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수동 모드도 수동 모드인데
이 순간광과 지속광을 같이 쓰기 위해서는 이론이 복잡해요. 뭐 듀레이션 타임, 뭐 섬광 지속 시간이죠. 듀레이션 타임부터 시작해서 그거 하나로만도 1시간은 아마 설명해야 될 겁니다. 근데 굳이 여러분들은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공식처럼. 순간광과 지속광을 같이 쓸 때는 지속광을 밝혀주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낮추면 된다. 즉 장노출을 주면 된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한번 다시 테스트 봐볼게요. 그 전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장노출을 줄 때는 지금 현재 제 사무실이 형광등도 켜져 있고 지금 모델링도 켜져 있죠. 지금 조명에 모델링도 켜져 있습니다. 이거 다 꺼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도 같은 지속광이라서 노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순간광과 지속광을 겸용으로 쓸 때는 필요 없는 불빛들은 다 꺼줘야 돼요. 자, 끄고 오겠습니다. 자, 사무실 형광등 껐고 모델링도 꺼줄게요. 자, 현재 셔터 스피드가 200분의 1초인데 점점 낮춰보겠습니다. 200분의 1초에서 100분의 1초. 한번 찍어보면 조금 밝아졌죠. 자, 200분의 1초로 찍었을 때랑 100분의 1초로 찍었을 때 200분의 1초, 100분의 1초. 이 앞에 노출은 변화가 없죠. 운동화의 노출은. 다시 한번 200분의 1초, 100분의 1초. 자, 조금 더 내려볼게요. 100분의 1초에서 50분의 1초. 모니터가 더 밝아지죠. 100분의 1초, 50분의 1초. 자, 조금만 더 밝아지면 될 것 같아요. 자, 50분의 1초에서 그냥 1초로 가겠습니다. 1초. 와, 엄청 밝아졌죠. 자, 비교해보면 이게 200분의 1초, 100분의 1초, 50분의 1초, 그냥 1초.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게 이거예요. 딱 적정 노출이죠. 뒤에도 밝게 나오고.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순간광과 지속광을 같이 쓸 때는 지속광을 밝혀주기 위해서, 즉 모니터에 밝히죠. 지속광. 모니터를 밝게 하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많이 낮춰야 된다. 셔터 스피드는 순간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 이론 아실 필요 없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공부하셔도 되는데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 순간광의 밝기를 조절하는 것은 감도랑 조리개이고, 순간광을 기준으로 노출을 잡았으면 그 다음에 지속광을 더 밝게 하려면 셔터 스피드를 낮춰주면 된다. 그 부분만 명심하시면 돼요.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 뭐가 있냐면 우리 전자제품 같은 거 찍을 때 그 불 들어오는 부분 버튼 같은 거 있죠. 사진 초보이신 분들이 그 불빛을 표현하려고 그냥 찍으면 불빛이 표현이 안 돼요. 순간광을 쓸 때는 그 전원 버튼의 뭐 빨간 불빛이라든지 버튼의 불빛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럴 때는 셔터 스피드를 낮춰주면은 버튼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버튼의 밝기에 따라서 뭐 셔터 스피드를 더 많이 낮춰야 되는 상황도 있고 조금만 낮춰야 되는 상황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 버튼도 지속광이죠. 버튼에서 나오는 빛이. 전자제품의 버튼의 불빛을 표현해 줄 때는 셔터 스피드를 많이 낮춰야 된다. 그런 부분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불을 켤게요. 자, 오늘 이렇게 제품 사진을 찍을 때 뭐 모니터나 TV 같은 거를 뒷배경으로 쓸 때 활용법을 오늘 알아봤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순간광과 지속광을 같이 쓸 때 지속광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뭐 어떻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진 초보자이신 분들은 이해가 조금 안 갈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영상 중에서 카메라 수동 모드 작동법 그거 한번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